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미 무어가 출연한 영화 사랑과 영혼은 1990년 개봉해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 등장한 도자기 씨는 이 영화를 모르는 사람도 알 만큼 유명한 희대의 명장면으로 남게 됐는데요. 취미나 예술 작품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필요한 물건을 담기 위해 직접 손으로 도자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흙으로 모양을 내 불에 굽는 방식은 인류가 농경 생활을 시작한 신석기 시대부터 등장한 기술인데요. 하지만 청동기 시대부터 주조 기술이 등장하면서 똑같은 모양의 물건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주조는 높은 열을 견딜 수 있는 소재로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 불에 달고 액체 상태로 만든 재료를 부어 식힌 다음 고체로 만들어 틀만 분리해 물건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기술이지만 단조, 압연 등과 더불어 지금까지도 금속 가공 기술을 대표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술도 넓은 의미에서 주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조법은 나노미터 단위의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미세한 부품을 찍어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조 기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4차 산업혁명 기술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3D 프린팅입니다. 3D 프린터는 1983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해 1988년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되는 일반적인 프린터는 평면으로 이루어진 종이에 원하는 글씨나 사진을 만들기 위한 잉크를 뿌려주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3D 프린터는 평면이 아닌 입체 공간에 출력을 하기 때문에 문서나 사진뿐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미 3D 프린터를 이용해 케이크나 초콜릿을 출력하는 기술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배울 수 있을 만큼 보편화됐습니다. 그런데 상용화에 성공한 3D 프린터가 제조업의 주력 기술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고에너지 직접 조사 방식은 빠르게 커다란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복잡한 구조나 정밀한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분말 소결 방식이라 불리는 PBF 기술은 미세하고 정교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의 정밀 부품을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이 방식은 재료가 되는 물질을 침대처럼 깔아두고 필요한 부분에만 레이저를 쏴 재료를 녹여가며 모양을 만듭니다. 그렇게 점차 층을 쌓아가며 입체화된 제품을 출력시키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특히 커다란 크기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분말 소결 방식 장비로 만들 수 있는 부품은 최대 50cm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구진이 그 기술의 한계를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김현길 박사팀은 CS캠 주식회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크기 1m의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PBF 방식의 3D 프린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병렬 확장 기술입니다. 3D 프린터의 핵심 부품인 레이저 소스와 스캐너 두 세트를 나란히 연결한 건데요. 하지만 단순히 두 대를 연결한다고 해도 두 개의 레이저가 겹쳐지는 부분에서 한치의 오차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까지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3D 프린터 병렬 확장 기술을 통해 1m짜리 긴 제품을 출력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던 것만 봐도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과 CS캠은 원자력 발전소 부품으로 사용되는 열 교환기를 비롯해 니켈 합금으로 된 총 5가지의 크기 1m 이상 부품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레이저가 중첩되는 부분을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병행함으로써 레이저 속도와 패턴에 대한 변수값을 구축하고 레이저로 발생하는 열과 응력으로 인한 변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결 부위를 결함 없이 매끄럽게 만들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 성공한 병렬 확장 기술에 추가 연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1.5m 이상의 정밀 대형 부품을 만들 수 있는 분말 소결 방식 3D 프린터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PBF 3D 프린터의 제조 한계 극복은 연구원의 선도적인 기술 혁신 성과라면서 앞으로 첨단 원자력 기술은 물론 에너지 환경, 국방, 우주산업 등 타산업 대형 부품 제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영국. 그 비결은 18세기 후반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훗날 그것이 혁명이라 불리는 이유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 사람의 손에서 기계로 제조 공정의 대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3D 프린팅 기술은 또 한 번의 제조 공정 변화를 불러올 주인공이 될 전망인데요. 미세 정밀 부품 생산에 유리한 PBF 방식에서 주도권을 잡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